T2 터미네이터 나올 거고. 따당따당땅땅. 안녕하세요. 내시의 토크쇼입니다. 저는 내시의 남자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혁신의 아이콘 애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저는 애플 하면은 사용자 중심의 심플한 디자인이 생각납니다. 아이팟과 아이폰의 디자인을 담당했던 조너선 아이브는요, 사람들이 디자인을 의식하지 못할 만큼 제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플한 디자인을 추구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외적인 미학보다 사용자를 먼저 생각하는 그의 디자인 철학이 참 인상적입니다. 네, 이제 디자인은 디자인으로만 그치서는 안 된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울산과학기술원의 정연우 교수님을 다시 모시고 기술혁신 시대의 중심에서 디자인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제 이어 오늘도 출연해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트 국립울산과학기술원의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 그리고 디자인 전공 교수로 있는 정연우입니다. 네, 교수님 또 두 번째 뵈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오늘 넥타이가 포인트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앞서 그 애플의 디자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돌발 질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평소에 디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디자인에 대한 정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이란 주어진 문제를 T3로 풀어내는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T3요? 네.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시대성을 나타내고 그리고 기술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투마로우, 트렌드, 테크놀로지라는 네. 요소가 없다면 디자인이 아닙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자인의 아이콘이다, 그리고 혁신적인 디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전면에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담고 있는 의미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역설적이게도 아이폰은 휴대전화기가 아니고 전화 기능을 담고 있는 퍼스널 컴퓨팅 디바이스이죠. 그래서 애플은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전화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초소형 컴퓨터를 디자인한 겁니다. 그래서 화면이 전체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와 기술 그리고 시대성을 완벽하게 반영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 아까 저 T3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예, 투마로우, 트렌드, 테크놀로지. 야, 저 처음에 T3라길래 터미네이터 T2 다음으로 나온 또 터미네이터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 디자인에 그 마치 그 심오한 철학이 또 담겨 있는 듯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는 좀 이해가 될 듯 말 듯 합니다. 교수님의 작품 중에 문제 해결을 T3로 이렇게 풀어내면서 제작한 게 있으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제 연구실은 모든 프로젝트를 T3 프로세스로 그렇습니까? 접근하고 또 풀고 있습니다. 네. 베이비킹이라고 하는 로봇 유모차 프로젝트를 2년 전에 어떤 LG전자랑 같이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근미래에 가족이라는 사용자가 LG전자의 기술, 로봇 청소기 기술을 활용해서 네. 어떤 선택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이 무엇이 있는가를 연구하다가 이제 로봇 유모차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기가 칭얼거릴 때 흔들어서 재워주고 또 뭐 깨끗한 바람을 씌워주기도 하고, 또 아이가 깼을 때는 부르면 엄마나 아빠한테로 이동시켜주는 실내용 로봇 기술을 구현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맞벌이 부부라는 3인 가족의 트렌드 그리고 시대성을 배경으로 투마로우라고 하는 어떤 미래의 요구점, 네. 그리고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가전기술, 로봇 기술, 그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을 담아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각 뭐 산업 분야에 걸쳐서 다 교수님께서 디자인을 하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그 사례를 통해서 교수님의 어떤 디자인 철학 같은 걸 들으니까 더 이해가 또 쉽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는 또 교수님의 작품에 대한 또 애착이 또 많다는 걸 또 옆에서 느낄 수가 있고요. 자, 교수님, 그러면 이 시점에서 잠시 좀 화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수님의 생각을 담아 제작한 작품들을 이제는 또 권리로 또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교수님께서 직접 출원하시고 또 등록을 받은 디자인권들이 꽤나 좀 있을 법한데 어떤 게 있는지 출원, 뭐 등록 현황 이런 것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디자인권은 매우 중요한 지식재산권입니다. 네. 제가 교수에 임용된 후 지금까지 진행해온 사실 모든 디자인 프로젝트는 디자인권을 출원하고 또 등록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약 41 정도가 있고요. 네. 앞서 설명드렸던 베이비킹도 2017년에 로봇 유모차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금 심사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좀 드리는데 우리가 디자인을 출원을 하게 되면 그 디자인이 혹시 또 기술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면은 그거는 네. 또 특허 실용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항상 같이 염두에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저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좀 꼭 보시면 좋겠어요. 디자인권을 확보하게 되면 해당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20년 동안 독점 그리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점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께서 후배 디자이너에게 이 말만은 꼭 해주고 싶다라는 조언이 있으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그 말씀드리고 있는 그 T3 투마로우 트렌드 네. 테크놀로지를 항상 생각하는 디자인을 만들려고 하고 싶습니다. 네, 내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술을 담아내면서 시대성을 갖고 있어야 진정한 디자인이기 때문입니다. 네, 어느 것 하나로도 부족하다면 좋은 디자인이 될 수가 없고 또 단순히 많이 팔리기 위해 디자인을 하려 하지 말고 그 인류 삶에 공헌하는 디자인인가를 고민하는 디자이너가 되라고 노력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억지로 만드는 디자인은 결국 자원 낭비나 하는 뭐 제조일 뿐이거든요. 네, 창업도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창업하는 것이지 돈을 벌려고 창업한다거나 이런 거는 네. 절대 좋은 디자인이 될 수도 없고 훌륭한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내일, 기술, 그리고 시대성을 항상 생각하고요. 그리고 디자인권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꼭 확보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정말 진심 어린 조언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또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좀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작업하시는 분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이고 그 이유는 뭔지 좀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 미래 모빌리티를 늘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은 두 발 달린 동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즉 움직이는 것 인간 자체가 모빌리티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이동성에 관한 미래 연구는 자연스럽게 인간에 관한 미래 연구가 됩니다. 저는 처음 네.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산업 디자인을 공부하고 졸업 후 GM에서 디자이너로 이제 첫 직장 생활을 하게 됐을 때 네, 쉐보레 크루즈가 제 첫 디자인 작품이었고요. 그 다음 영국 벤틀리에 가서 럭셔리 브랜드의 미래차 디자인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대차 그룹으로 가게 돼가지고 어떤 신형 제네시스 외장 디자인 그룹장을 맡았었고요. 네, 사실 그때까지가 제가 자동차 디자인을 원 없이 해봤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수 임용 제안을 받아서 이제 지금 유니스트 교수가 되었고요. 네. 과기원에서는 그 자동차라고 하는 한 가지 대상이 아니라 모빌리티 전체의 흐름과 어떤 미래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 중에 저는 그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인간이 최초의 모빌리티다. 예, 두 발로 걸어 다니는. 네. 자, 7, 80년대 그 백색 가전부터 해서 자동차 그리고 컴퓨터, 스마트폰까지 세계 패러다임을 바꾼 발명품들이 참 많이들 있는데 말이죠. 자, 2020년대에는 자율 주행차, 뭐 드론 이런 것들이 대표되는 새로운 또 모빌리티가 세상을 바꿀 거라라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어떻습니까? 디자인 교수님으로서 미래의 모빌리티의 디자인은 어떻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는지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19세기 말부터 네. 지금까지 이제 자동차를 중심으로 본다면요. 네. 그 하드웨어 제조사가 중심이 된 자동차의 형태와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변화 없이 100년이 넘도록 같은 레이아웃 그리고 모양이랑 비례만 조금씩 다르게 네. 자동차들이 계속 디자인되어져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보면 그 사용자랑 또 서비스 공급자를 중심에 놓는 모빌리티가 자꾸 생겨나고 있고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킥보드라든가 초소형 전기차라든가 뭐 자율주행차, 드론 그리고 유인 드론까지
그러니까 수많은 형태랑 구조의 모빌리티가 이제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의 모빌리티는 사용자 서비스 중심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디자인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날들이 꼭 오기를 더 바라보겠습니다. 금방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상을 확 뒤집어 놓을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자인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자, 이 시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래 존재했던 어떤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어떤 산업혁명을 통해서 판매 증대라는 상업적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어떤 산업 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즉 경쟁 제품보다 어떤 아름다운 외관을 가져서 많이 팔리고 또 효율적인 형태와 구조로 생산비를 줄이고 그렇게 해서 제조사한테 이익을 증대시켜주는 도구로서 산업 디자인이 창안되었던 건데요. 그리고 또 산업관계 발전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업혁명이라는 그 모멘텀과 디자인은 절대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네. 따라서 어떤 4차 산업혁명은 사실 그 산업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어떤 개별화된 사용자 그리고 초고도화된 기술 그리고 소재 서비스에 대한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 기술 소재 생산 서비스를 연결하고 또 풀어내는 개념으로 디자인이 역할을 해야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기술 그리고 트렌드가 반영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자, 이틀 동안 바쁘신데 불구하고 나오셔서 디자인에 대해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말씀을 해주신 울산과학기술원의 정연우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